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막의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걸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미 특기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그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대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 그렇죠. 거군요. 네.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근데 당시는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기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그 한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뭐 이화여대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뭐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유라 정도 되면. 유라면. 어딜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었죠. 실제 이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그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그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그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네. 학생이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당황했겠네요. 저거 저렇게 달아면. 정유라는 없었죠. 정유라는 없었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패신저. 승객처럼 타고 승객처럼 얹혀간다는 얘기죠. 말이 얹혀간다.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했다고. 이 승마는 좀 약간 좀 다른 종목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비싼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대반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그렇죠.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선수의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요번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 잘 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적은 너무너무 안 나왔잖아요. 국제대회에서. 네.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영향을 뿜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유라 선수를 거의 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봐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일생일대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하면.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예. 심판도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예. 선수도 한 20명 안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유영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심판이. 코치도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말도 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예. 그러면 유현이는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못 주면 제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제가 연결해준 말인데 그 말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다른 심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현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예로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면 유현이가 고3 때. 고3 때. 고3의 성적이 중요하죠. 네. 예.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네.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네. 현장을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로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 안 되겠다, 저것들. 안 되겠다, 네. 저것들. 그러더니 이제 수닥수닥 하고 그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시합이,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날 당일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끝나자마자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누가 뭘 신고를 했나?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 2-3시간 있다가. 바로 어머니와 엄마가 한 말씀 하시고 그날 시합이 한 3-4시간 이제 5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런 경우가. 도대체 그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안 나왔어요. 최순실에 대한 정윤의 보도만 있었지. 그쵸. 최순실 보도가 네, 없었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엄마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하여튼 최 씨 있었으니까. 집안이 대통령과 가깝다. 이모라가 부를 정도다. 네, 근데 다 모든 게 정윤혜 씨를 기준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윤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혼을 하면서 예. 이혼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윤혜 씨는 보이지 않았고 예.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이런 걸 아예 그냥 드러내고 오픈이 돼버렸다는 근데 거죠. 그 중에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 그렇죠. 그래갖고 다 잡혀간 거예요, 심판들이. 그래서 아니, 심판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판들은. 심판을 받을 뿐이고.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 결과를 근데 냈는데. 그 심판들이 예. 그날 들어왔던 심판들이 이제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 식구들이 컨트롤되는 심판들이 아닌 심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대로 심사를 해버렸군요. 본대로 줬죠. 그렇죠. 본대로 준 거죠. 그 본대로. 사람들은. 그래서 네, 네. 이건 1등 안 돼. 이렇게 줬더니. 아니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능력대로 준 건데 경찰서. 어머니는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1등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심판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다 나오셨더라고. 몇 시간 있다가. 근데 우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슈가 뭐길래 경찰서를 들어갔을까? 누가 한 짓일까?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알 사람들은 다 알았죠.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 돌아와서 뭐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돌아왔죠. 네. 근데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히 그 중에 한 분은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심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다 손 띄워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보라 그랬대, 심판. 똑바로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심판 똑바로 뭐라고? 자기들도 피곤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예, 다 알아봐라 이런 거 내려오고.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고. 예, 자기는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그냥 똑바로 아는 게 봐라.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게. 근데 결국은 왈가불가 하다가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그래서 각서문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거기에 예. 자존심 상한 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심판을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최순실 씨가 은퇴시킨 심판도 있군요. 있죠. 그때 그게 그래서 또 그 사건으로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켜봤죠.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정유라 학생이 특기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의 승마로 가는 걸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업계에서는 아 저거는 대통령이 힘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하죠.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학부모 한 사람의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시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예.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걸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특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학 전형 보는 애들한테 다 얘기 들었죠. 뭐 금메달을 들고 왔다는 등 시합복을 입고 왔다는 등. 근데 저희들도 그런 입학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 걸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이대, 연대 이런 데는 그런 개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김연아나 뭐 이런 그 국민 여동생급 아니면 개인 종목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축구, 야구, 농구, 아이스하키, 럭비 네. 그 종목 외에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뒷배경이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가겠다. 네. 우린 가라. 네. 가라. 가서 너가 물꼬를 터지면 밑에 애들도 받아줄 거 아니냐 앞으로. 안 받아주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사안인데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코미디네요. 네. 자,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웃음이 나서. 자. 죄송합니다. 국정농단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민변이 입장을 내놓았어요. 검찰 수사, 이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건데요.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입건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가 아닌가 싶은데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직 미진하다고요? 네, 뭐 일단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는 점은 뭐 좀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죄의 프레임에 수사를 딱 가둬놓고 예. 뇌물죄와 같은 좀 본질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진하다는 것이고요. 뇌물죄. 실제로 이제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수사를 하겠다라는 뭐 여지는 남겨놨지만 예. 결국은 이제 재벌들을 전부 이렇게 피해자로 네. 기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뇌물죄가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 준 재벌들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는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는 사실 형량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1억 이상의 뇌물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백억이 오간 사건이니까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권남용죄는 뭐 대부분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 비교적 이제 가벼운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저나 부회장님 같은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가지고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받을 텐데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보통 뭐 10년 이상의 그런 중형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죠. 액수 자체도 수백억에 이르고 있고, 네. 뭐 죄질도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뇌물을 이제 수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재벌들에 있어서도 뭐 돈을 낼 때 이제 그냥 뭐 지금 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 뭐 독대를 할 때 뭐 애로사항 이런 걸 내도록 했는데 이제 각 그룹마다 보게 되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 제일합병 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라든가 또는 뭐 SK 같은 경우는 사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총수가 그 경영을 못해서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라든가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노사관계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국민연금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제일
제일 이게 그 합병을 갖다가 이제 찬성을 해줘가지고 이재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었고, CJ나 SK 다 사면이 됐었고요. 그 다음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쉬운 해고라든가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법 개정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기소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특히 저희가 요 바로 앞 인터뷰에서도 다뤘는데 이제 그 2대 입학 비리 특혜 사건은 대단히 명백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수사실에 포함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이 부분도 이제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입학 비리에 외부 인사가 압력을 넣거나 이제 했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전례가 많은 사건이니까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누락이 됐었고요. 이게 포함되면 거의 유죄는 거의 분명한 사안인 거죠? 예,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입학 하는 데 있어서의 그 외부에 개입을 해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압력을 넣는다든가 입학사정관들에게 허위의 사실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입학사정을 하게 하였다면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들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뇌물죄 얘기를 쭉 기소 누락됐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나왔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언급했는데 뇌물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헌재가 정리한 탄핵 사유 중에 뇌물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겠지만은 네. 그 탄핵에 있어서는 그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제 법리에 의하면 중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탄핵의 사유가. 네네. 국민의 신뢰를 이제 완전히 상실할 정도라든가 국정을 계속하는 것보다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 질서를 얼마나 유리했느냐, 이제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뇌물죄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중요한 이제 그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벌들이 피해자로만 다뤄졌는데 언론 보도에 따르면 CJ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됐거든요. 근데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다 뺐는데 아마 좀 다루기 미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은 다 빼고 더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특검에 넘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사기 미수인데 사기 미수의 대상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와 이 재단은 사실상 한 몸 아니겠습니까? 사실상은 이제 그 재단 자체를 최순실 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해왔다고 보여지고 돈을 빼내는 방법도 용역인 이런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국은 이제 돈을 빼내기 위한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의 그 재단을 최순실이 이제 사실상 운영했다는 부분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렇죠.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용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사기 미수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핵심과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좀 빼놓은 몸통을 빼놓은 그런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대로 적용했다면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됐어요?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를 이제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액수 이제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입니다. 사기 미수보다는 횡령으로 다뤘어요. 훨씬 횡령이 크다. 네. 역시 빠졌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은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제 바로 뒤집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등을 발부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재임 기간에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위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체포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추를 전제로 하는 구속은 못하지만
그 수사에 필요한 이제 체포를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수사의 필요성에 의한다면 이제 뭐 체포영장을 발부받아서 수사를 진행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강제 수사가 가능하다는 얘기죠, 말하자면. 네. 예. 뭐 압수수색 같은 건 이미 뭐 시도를 했었고요. 검찰은 지금까지 짚어주신 대로의 어떤 빠져버린 기소 내용을 보자면 뭐 여러 가지 언론 플레이는 하고 있는데 강제 수사까지는 안 갈 것 같죠? 어떻게 보십니까? 뭐 그런 걸 뭐 자꾸 이제 천명을 하고 있어서 그렇다면 이제 뭐 특검이 이제 그런 수사를 담당해야 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특검이 출범하기까지도 이제 상당한 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라도 좀 검찰이 뭐 이번 주 안에 이제 어쨌든 그 수사를 하겠다라고 의견을 이제 얘기했습니다만 또 수사에 불응한다면 결국 뭐 체포영장 등 가능한 방법들을 좀 다 동원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어서 검찰이 이제 뇌물죄를 폭넓게 보고 있다고 계속 뇌물죄에 빠졌냐고 이제 언론이 압박을 하니까 하고 있는데 지금과 같은 정도 밝혀진 정도 가지고 대법원의 판례를 볼 때 그 뇌물죄 혐의가 인정이 될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뭐 이미 이제 전두환 노태우 대통령 그 뇌물죄 사건에서 우리 이제 법원이 판결을 한 바가 있는데요. 이 사건의 경우에 있어서는 이제 그 검찰은 아마 미르재단은 대통령과 무관하게 이제 독립적으로 이렇게 설립되어 있고 네. 그 미르재단에 이제 돈을 내라고 한 것이다 이렇게 이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이미 많이 나온 사실에 의하면 미르재단 자체도 대통령이 네. 최순실과 같이 이제 기획을 한 것으로 보여지고요. 네. 재벌들로부터 얼마의 돈을 받을지도 이제 같이 다 논의해서 정했고 실제로 적극적으로 대통령이 나서서 돈을 이제 그 걷는 작업도 재벌 총수들과 독대를 하면서 했었기 때문에 결국은 미르재단에 간 돈도 사실상은 미르재단도 대통령이 설립하고 미르재단에 들어간 돈도 대통령이 받은 것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 이제 그런 포괄적인 뇌물죄로서 대통령이 하는 업무들은 이제 국정 전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고 또 세무조사라든가 검찰조사라든가 뭐 국민연금에 대한 뭐 행사라든가 이런 개별적인 행정들도 다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포괄적 뇌물죄가 된다라는 것들이 우리 대법원에 이제 확립된 판례이거든요. 그게 아니더라도 이제 검찰이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미르재단은 따로 독립되게 성립됐고 거기에 돈을 내게 했다 하더라도 소위 제3자 뇌물죄라고 해서 뇌물죄가 다 성립을 하는 것입니다. 알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이었습니다. 네, 뉴스에 나오지 않는 혹은 아직은 나오지 않는 뒷이야기 하영의 옵토 레코드 하영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한겨레 하호영입니다. 다른 이야기 전에 저희가 2부 인터뷰했던 뭐랄까요? 저희가 최근에 계속 내부자들, 제보자들 인터뷰를 음성 변주를 해서 내보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승마 관계자 얘기를 들었는데 저희가 음성 문제 확실히 해드립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고 있습니다. TBS 뉴스 팩토리 @gmail.com으로 제보자들 메일 받고 있고요. 심판들이 아닌 심판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본대로 심사를 해버렸군요. 본대로 줬죠. 그렇죠. 본대로 준 거죠. 그 본대로. 사람들은. 그래서 네, 네. 이건 1등 안 돼. 이렇게 줬더니. 아니 뭐 자기 본대로 자기 느낌대로 자기가 알고 있는 심판의 능력대로 준 건데 경찰서. 어머니는 이제 마음에 안 든 거죠. 1등을 안 했다는 거 이제 심판의 탓으로 돌린 거죠. 그래가지고 경찰서로 다 잡혀갔어요. 다 잡혀갔어. 이제 몇 시간 있다가 다 나오셨더라고. 몇 시간 있다가. 근데 이제 우리가 안 들어간 사람들은 도대체 이게 이슈가 뭐길래 경찰서를 들어갔을까? 누가 한 짓일까? 뭐 별의별 얘기들이 다 있었어요. 근데 뭐 안 사람들은 다 알았죠. 네. 잡혀갔다가 그분들 돌아와서 뭐라고 다 하시더라고요. 돌아왔죠. 네. 근데 화가 많이 났죠, 다들. 당연히 그 중에 한 분은 뭐 어떤 분은 이제 아예 심판 정남이 떨어져가지고 다 손 띄워버리신 분도 계시고. 경찰이 뭐라고 그랬답니까? 똑바로 보라 그랬대, 심판. 똑바로 뭐라고? 뭐 하는 거냐고. 심판 똑바로 뭐라고? 자기들도 피곤한데. 피곤한데. 이렇게 똑바로 못하니까 자꾸 위에서 지시 내려오고. 위에서. 예, 다 알아봐라 뭐 이런 거 내려오고. 자기들도 이거 모른다, 우리도 이런 거. 뭔지도 모르고. 어디서 명령이 내려왔는지 모르지. 하여튼 위에서 내려왔고. 예, 자기는 지시대로 해야 되는데. 오라고 그랬더니 승마 대장 가가지고 심판들 잡아왔고. 근데 심판들한테 뭐라고 할 말 있습니까? 자기는 전문 분야도 아니니까. 그냥 똑바로 아는 게 봐라. 있어야죠. 그러니까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라. 똑바로 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앞으로 똑바로 볼 수 있겠냐. 근데 결국은 뭐 왈가불가 하다가 그냥 다 앞으로 심판 똑바로 보겠다. 그냥 뭐
각서문 같은 거 하나 쓰고. 네, 그리고 나왔다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혹시- 거기에 예. 자존심 상한 심판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겠죠. 근데 심판을 아예 떠나버리신 분들도 계시고. 최순실 씨가 은퇴시킨 심판도 있군요. 있죠. 아, 그게 그때 이제 그래서 또- 그 사건으로 문체부 국장이 날아가는 그 사건입니까? 다는 아니지만 지켜봤죠. 참, 해도 너무하는구나. 이거는 정말 아닌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죠. 그러면 정유라 학생이 특기 전형도 없던 이화여대의 승마로 가는 걸 보고 다른 학부모들이나 업계에서는 아 저거는 대통령이 힘을 쓴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은 안 하셨어요? 아니, 바보가 아니면 다 생각하죠. 그거 아니면 뭐 어떻게 가요? 무슨 수로. 학부모 한 사람의 힘은 절대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안 되는 거죠. 요즘은 안 돼요. 이런 거는 절대로. 우리나라는. 그리고 이제 일단 운동시키는 사람들 자체도 그런 생각을 안 해요. 그런- 예. 아닌 건 아닌 건데 그걸 뭐 억지로 만든다고 해서 가만히 있어요. 학생들이고 뭐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 사건 특혜 사건이 불거지고 나서 이대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해명했잖아요. 네. 거기에 대해서 아주 아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죠. 아니, 우리는 그 당시에 그 입학 전형 보는 애들한테 다 얘기 들었죠. 뭐 금메달을 들고 왔다는 등, 시합복을 입고 왔다는 등. 근데 저희들도 그런 입학 전형 이런 거 굉장히 예민해져요. 그런 걸 굉장히 자세히 들여다보고 막 공부를 많이 하는데 고대, 이대, 연대 이런 데는 그런 개인 종목이 일단 기본적으로 김연아나 뭐 이런 그 국민 여동생급 아니면 개인 종목으로는 가기 힘들어요. 축구, 야구, 농구, 대체 아이스하키, 종목이 럭비. 뭐라도. 네. 네, 그 종목 외에는 정말 힘든 부분인데 그런데 거기에서 뭐 이렇게 된다는 거는 뒷배경이 그런 거 아니면은 도저히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죠. 대통령 백이 있으니까 가겠다. 네, 우린 가라. 네, 오히려 가서 가라, 차라리. 가서 너가 물꼬를 터주면 밑에 애들도 받아줄 거 아니냐 앞으로 안 받아주대.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심각한 시간인데 너무 웃어서 죄송합니다. 네. 듣다 보니 정말 코미디네요. 네. 자, 인터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죄송합니다. 계속 웃음이 나서. 자. 죄송합니다. 국정농단. 왔습니다만 그 아시안 게임에서 금메달 땄을 때가 아마 그 선수의 가장 일생일 때 최고의 실력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럼 그 이전의 성적들은요? 일단 결과적으로는 거의 1등을 했어요. 나갔다 하면 1, 2등을 다 해왔고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려야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은 심판들이 전부 다 같은 편입니다. 그거 무슨 의미입니까? 한국 마장마술 이 판이 워낙에 작아요. 예. 심판도 뭐 한 대여섯 명밖에 없고 예. 선수도 뭐 한 20명 안짝이고요. 예. 그러다 보니까 뭐 서로 간에 다 알고 있는데 예. 정의원이 코치가 심판이지 않습니까? 아, 정유라 학생의 코치가 코치도 심판을 보고 코치도 하고 심판도 말도 보고. 수입하고 모든 걸 다 해요. 예. 그러면 좋은 위원님은 점수를 점수가 어떻게 되겠습니까? 못 줄 수가 없죠. 제가 데리고 있는 애인데 못 주면 제가 능력이 안 되는 걸로 나오고 제가 연결해준 말인데 그 말도 또 성적이 안 나오면 저는 뭐가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는 그러면 겁니다. 다른 심판들은 또 어떻게 합니까? 유현이 엄마가 워낙 파워가 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만약에 다른 심판들이 점수를 제대로 안 주면 어떻게 되죠? 한 예로 예. 저희가 2014년도인가? 그렇죠. 14년도에 시합을 한번 한 적이 있었습니다. 2014년이면 유현이가 고3 때. 고3 때. 고3의 성적이 중요하죠. 네. 예. 그때 늘 1, 2등을 하고 왔었는데 한 대회에서 1등을 놓쳤습니다. 한 대회에서. 네, 2등, 3등 했죠. 2등, 3등. 네, 1등을 놓쳤는데 엄마가 갑자기 붕괴하더라고요. 우리 딸이 1등을 못한 거에 대해서. 네. 또 재밌었던 게 제가 그 옆에 있었어요. 마침 네. 현장 오셨군요. 네, 그래서 그냥 가만히 있었죠. 제가 뭐라 그러겠습니까. 그래서 그런가? 그래서 1등 안 됐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랬더니 엄마가 화를 많이 내더라고요. 심판들이 능력도 없는 것들이 심판 본 적도 없는 것들이 알지도 못하는 것들이 건방지게 심판에 들어와서 대도 않는 점수를 준다. 그래서 2, 3등. 안 되겠다, 저것들. 네, 안 되겠다, 네. 저것들. 그러더니 이제 쑥닥쑥닥 하고 그러더니 없어지더라고요. 네. 그러고서 시합이, 그리고 한 2-3시간 있다 시합이 끝났어요. 모든 경기가 이제 그날 당일 시합이 다 끝났죠. 끝났는데, 갑자기 상주경찰서 형사분들이 막 시합장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경찰 대회 끝나자마자요? 예. 아니, 그래서 우리는 이건 또 뭐야? 아니, 시합에 경찰이 왜 와? 누가 뭘 신고를 했나? 별의별 생각들 다 하죠.
누가 또 시합장에서 싸운 것도 아니고. 대회 끝나고 며칠 있다가 아니라 2-3시간 있다가. 바로 어머니와 엄마가 한 말씀 하시고 그날 시합이 한 3-4시간 이제 5시쯤 끝나지 않습니까 오후에. 네. 끝나고 나니까 갑자기 형사들이 막 오더니 심판위원장을 비롯해서 심판들을 다 데리고 가는 거예요. 연행을 했네요. 네. 그래서 아니 이건 또 뭐야. 우리 또 옆에 있는 사람들 너무 웃기지 않습니까? 이게 도대체 무슨 경우인가 이런 경우가. 도대체 뭐 그 당시만 해도 최순실 씨에 대한 그런 안 나왔어요. 최순실에 대한 정윤의 보도만 있었지. 그쵸. 최순실 보도가 네, 없었던. 아빠에 대한 얘기가 많았지. 엄마는 최태민 목사의 딸이라는 얘기는 알고 있었어요. 네. 다들 얘기를 하니까 다 알고 하여튼 최 씨 있었으니까. 집안이 대통령과 가깝다. 이모라가 부를 정도다. 네, 근데 뭐 다 모든 게 정윤혜 씨를 기준으로 일이 벌어지는 거였었지. 그렇게 이해하고 있었다. 네, 그렇게 달리 이해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정윤혜 씨하고 최순실 씨하고 이혼을 하면서 예. 이혼이 이제 언론에 나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이제 정윤혜 씨는 보이지 않았고 네. 엄마가 애를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그다음부터 일어나는 게 모든 게 이제 대통령 이런 걸 아예 그냥 드러내고 오픈이 돼버렸다는 근데 거죠. 그 중에 사건 하나가 지금 말씀하신 경찰이 바로 들이닥쳐. 그렇죠. 그래갖고 사자패한 거예요, 심판들이. 그래서 아니, 심판들이 뭐 잘못한 게 없잖아요, 심판들은. 심판을 받을 뿐이고. 점수를 채점하고 점수 결과를 근데 냈는데. 그 심판들이 예. 그날 들어왔던 심판들이 이제 뭐 몇 분 계신데 그분들이 그쪽 식구들이 컨트롤되는 심판 한 분을 모셨습니다. 승막의 관계자로서 당시 그런 이야기를 직접 들었다고 하는 분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어려운 그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정유라 학생이 고등학생 때 이미 특기생 전형도 없는데 이대를 가겠다는 말을 했었다고요? 뭐 특별히 이대라기보다는 고대나 연대나 이대 이런 좋은 학교를 자기가 갈 수 있겠다라는 얘기를. 아, 이대도 그 중에 하나로 언급된 그렇죠. 거군요. 그런 학교를 갈 것이다. 네. 근데 당신은 네. 특히 이대는 승마 특기생 전형이 없기 때문에 네. 전형도 없는데 어떻게 하냐 이런 생각들을 주변에서 하지 않았을까요? 당연히? 그 당시 전형이 뭐가 있습니까? 한 2월, 3월밖에 안 됐는데요. 그러니까- 전형이라는 건 보통 5월이나 6월 때쯤 학교 전형이, 입학 전형이 나오거든요. 네. 그럼 뭐 초에 그런 전형 자체가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 그리고 특히 뭐 여야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수십 년간 전형이 없었던 학교인데도 본인이 이제 연대, 고대 아니면 뭐 이대 정도 나는 갈 거야. 이런 얘기를 전형이 발표되기도 전에 이미 하고 있었다는 거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이제 당연히 주변에서는 전형도 없고 그리고 과거 전례도 없는데 어떻게 저길 간다고 그러지? 이런 생각을 의아하게 생각 안 하셨어요? 뭐 생각을 했지만 저희가 부모님들도 다 알기 때문에 유연이 정도 되면. 유연이면. 유라 정도 되면. 유라면. 어딜 못 가겠냐 이런 생각들은 다 그냥 저희들끼리는 하고 있었죠. 실제 이대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정유라 학생의 성적을 보면 여러 대회에서 입상하고 금메달 딴 기록이 있지 않습니까? 정유라 학생의 실력은 어땠어요? 그 업계에서 보기에는? 저희 승마 쪽에 있는 사람들이나 선수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봤을 때는 사실 정유라 승마 실력을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왜 인정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한 예로 2014년도에 한국에서 외국 국제 심판을 초청해서 예. 승마 세미나를 한 적이 있습니다. 네. 근데 외국 국제 심판이 한국에 와서 세미나를 하면서 세미나 내용에 이제 비디오를 하나 뽑아서 이제 강의를 해야 되는데 네. 가장 좋지 않은 예로 타고 있는 선수를 비디오를 선정된 게 정유라 사진을 선정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외국 코치는 모르니까. 외국 정유라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네, 모르니까. 국내 선수들 중에 네. 가장 나쁜 사례로 든 게 정유라 네. 학생이었다. 그래서 비디오를 보여주면서 그때 많은 선수들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당황했겠네요. 저거 저렇게 달아면. 정유라는 없었죠. 정유라는 없었는데. 네,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말은 좋은데. 말은 좋은데. 참, 그냥 저스트 라이더도 아니고, 그냥 패신저. 승객처럼 타고 승객처럼 얹혀간다는 얘기죠. 얹혀간다. 가장 나쁜 사례로 들었다고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성적이 1등 아니면 2등밖에 안 했다고. 이 승마는 좀 약간 좀 다른 종목과 좀 특이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말의 능력치가 높은 말이 좋은 성적이 나올 수 있는 종목입니다. 이게. 비싼 말을 타면 성적이 나온다. 비싼 말이라기보다는 그런 경우가 대반이지만, 저렴한 가격의 말을 사서 잘 호흡을 맞춰서. 선수가 잘하면 또 성적이 그렇죠. 나오고. 좋은 결과가 나올 수도 있죠. 선수 실력이 없으면 비싼 말로 커버할 수 있다, 어느 정도. 그렇죠.
지금 삼성에서 요번에 뭐 지금 언론에서 나오고 있는 삼성에서 스폰해준 말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말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훌륭한 말이거든요. 네. 기본적으로 상식은 정유라가 그 말을 타면 무지하게 잘 타겠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성적은 너무너무 안 나왔잖아요. 국제대회에서. 네. 그런 예를 보듯이 말이 좋다고 해서 기수가 실력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을 갖다 놔도 그 말의 영향을 뿜어내지는 못하는 겁니다. 정유라 선수를 거의 뭐 한 10년 가까이 시합하는 모습을 네, 그 외부에 개입을 해가지고 입학사정관들한테 압력을 넣는다든가 입학사정관들에게 허위의 사실들을 제공을 하면서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입학사정을 하게 하였다면 뭐 유기에 의한 업무방해죄가 된다는 것들이 이제 지금까지 확립된 판례들입니다. 그렇군요. 또 한 가지가 이제 뇌물죄 얘기를 쭉 기소 누락됐다는 얘기는 여러 곳에서 나왔고 저희도 이제 계속 언급했는데 뇌물죄가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지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때 그때 헌재가 정리한 탄핵 사유 중에 뇌물죄가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니겠습니까? 뭐 이제 그 부분도 이제 있겠지만은 네. 그 탄핵에 있어서는 그 우리 헌법재판소의 이제 법리에 의하면 중대해야 된다는 거거든요. 탄핵의 사유가 네네. 국민의 신뢰를 이제 완전히 흉실할 정도라든가 국정을 계속하는 것보다 국정을 중단시키는 것들이 이제 더 필요하다고 이제 생각될 정도로 중대하다는 것인데 그것에 있어서는 이제 헌법 질서를 얼마나 유리했느냐 이제 얼마나 중대한 범죄를 저지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것인데 뭐 뇌물죄와 같이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를 저질렀다는 것도 중요한 이제 그런 탄핵의 사유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특히 이제 좀 전에 말씀하셨지만 재벌들이 피해자로만 다뤄졌는데 이제 언론 보도에 따르면 CJ 같은 경우에는 이 대가성을 스스로 인정하는 진술을 했다고 보도됐거든요. 뭐 이제 그런 부분도 이제 좀 다 뺐는데 아마 그 좀 다루기 미묘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단 이번 공소사실은 다 빼고 뭐 더 수사를 하겠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이제 특검에 넘기겠다는 그런 생각이 있었던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최순실 씨가 이제 사기 미수인데 사기 미수의 대상이 재단이에요. 그러니까 미르재단, K스포츠 재단. 근데 지금까지 알려지기로는 최순실 씨와 이 재단은 사실상 한 몸 아니겠습니까? 뭐 사실상은 이제 그 재단 자체를 최순실 씨 자신의 영향력을 행사해서 운영해왔다고 보여지고 돈을 네. 빼내는 방법도 용역인 이런 건 그냥 형식에 불과한 것이었고 결국은 이제 돈을 빼내기 위한 횡령을 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했다고 봐야 되는데 앞에서의 그 재단을 최순실이 이제 사실상 운영했다는 부분들은 다 생략을 해버리고 그렇죠. 돈을 빼내기 위한 수단으로서의 이제 뭐 용역이나 이런 거를 이제 사용했다 그래서 사기 미수만 이제 기소를 했습니다만 그것도 좀 핵심과 그런 부차적인 것들을 좀 빼놓은 몸통을 빼놓은 그런 수사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 제대로 적용했다면 어떤 혐의가 더 추가됐어요? 이제 업무상 횡령죄로 기소를 이제 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고요. 액수 이제 크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이제 그것도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범죄입니다. 사기 미수보다는 횡령으로 다뤘어요. 훨씬 횡령이 크다. 네. 역시 빠졌다. 그렇군요.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이제 검찰 수사를 받지 않겠다. 더 이상은 대통령이 이렇게 선언을 해버렸어요. 공식적으로. 이렇게 되면 보통의 경우에는 긴급 체포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출국 금지를 한다든지 아니면 뭐 압수수색을 한다든지 강제 수사로 들어가는 게 일반적으로 당연한 수순 아니겠습니까? 이게 근데 법적으로 가능한 얘기입니까? 뭐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에게도 약속한 것을 이렇게 이제 바로 뒤집고 그러니까 국민들의 분노가 이제 높아지는 것이라고 보여지는데요. 당연히 이제 수사를 하는 주체 입장에서도 피의자가 소환을 했는데 소환에 응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제 체포영장 등을 발부를 해서 수사를 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대통령이 그 재임 기간에는 이제 소추되지 않는다는 소위 이제 불소추 특권이 있으니까 체포도 못하는 거 아니냐라는 이제 주장이 있습니다만. 일반적으로 이제 소추는 못하지만 수사는 가능하다는 것들이 이제 그 학계의 이제 일반적인 의견이고요. 그렇다면 이제 소추를 전제로 하는 구속은 못하지만 그 수사에 필요한 이제 체포는 할 수 있다는 것들이 이제 의견들이거든요. 그러니까 구속과 이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거하고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건 좀 다른 문제이기 때문에. 사태와 관련해서 검찰이 중간 발표를 했습니다. 네, 여기 대해서 민변이 입장을 내놓았어요. 검찰 수사 이거 이 정도로 안 된다는 건데요. 민변의 김남근 부회장님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일반인들이 보기에 박근혜 대통령이 피의자로
헌정사상 최초로 대통령이 입건됐으니까 이 정도면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법률 전문가들이 보기에는 이게 아직 미진하다고요? 예, 뭐 일단 공범으로 공소장에 기재를 하고 정식으로 이제 박근혜 대통령에 대해서 뭐 피의자로 조사를 하겠다는 점은 뭐 좀 진전된 것이지만 여전히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직권남용죄의 프레임에 수사를 딱 가둬놓고 예. 그 뇌물죄와 같은 좀 본질적인 수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제 미진하다는 것이고요. 뇌물죄. 실제로 이제 그 뇌물죄 부분에 대해서는 뭐 더 수사를 하겠다라는 뭐 여지는 남겨놨지만 예. 결국은 이제 재벌들을 전부 이렇게 피해자로 네. 기재를 하고 있어서 이제 뇌물죄가 되면 뇌물을 받은 사람뿐만 아니라 뇌물 준 재벌들에 대해서도 이제 처벌을 해야 되는 것이거든요. 예. 그런 점에서 지금 보면 검찰에서는 이제 뇌물죄에 대해서는 수사를 하지 않겠다라는 것을 비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뇌물죄는 사실 형량도 굉장히 높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뭐 1억 이상의 뇌물이 되게 되면 이제 뭐 무기징역까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뭐 수백억이 오간 사건이니까 중형이 예상되는 이제 그런 사건입니다. 하지만 이제 직권남용죄는 뭐 대부분 집행유예로 많이 나오는 그렇죠. 형량이 비교적 이제 가벼운 그런 사건입니다. 만약에 저나 부회장님 같은 그냥 권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정도 지금까지 밝혀진 정도만 가지고 당연히 뇌물죄를 적용받을 텐데 그러면 형량이 어느 정도 예상됩니까? 보통 뭐 10년 이상의 그런 중형이 이제 예상이 되는 그런 이제 사건이 있죠. 액수 자체도 수백억에 이르고 있고, 네. 뭐 죄질도 이제 뭐 이렇게 굉장히 적극적으로 뇌물을 이제 수수하려고 했었기 때문에 권력을 이용해서 죄질도 상당히 나쁘다고 보여지는 것이죠. 또 재벌들에 있어서도 뭐 돈을 낼 때 이제 그냥 뭐 지금 뭐 피해자인 것처럼 얘기를 하지만은 실제로 이제 대통령 뭐 독대를 할 때 뭐 애로사항 이런 걸 내도록 했는데 이제 각 그룹마다 보게 되면 뭐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삼성물산하고 제일합병을 위해서 국민연금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얘기한다든가 네. 또는 뭐 SK 같은 경우는 사명이 되지 않아가지고 이제 총수가 그 경영을 못해서 뭐 어렵다고 얘기를 한다든가 현대자동차는 이제 뭐 노사관계 같은데 어려움이 있다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들이 정부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문제를 해결해 줬거든요. 국민연금이 결국은 삼성물산하고 제일모직에 그 합병을 갖다가 이제 찬성을 해줘가지고 이재용 승계가 가능하도록 이렇게 되었었고, 뭐 CJ나 SK 다 사면이 됐었고요. 그다음에 노동 문제에 대해서도 뭐 쉬운 해고라든가 비정규직을 쉽게 쓸 수 있는 이제 그런 법 개정 같은 것들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알겠습니다. 또 한 가지 여쭤보고 싶은 게 검찰 기소 내용에 부족한 점이 많은데 특히 저희가 요 바로 앞 인터뷰에서도 다뤘는데 이제 그 2대 입학 비리 특혜 사건은 대단히 명백한 사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뭐 수사가 어려운 부분이 아니고 당연히 이제 공수사실에 포함될 것으로 이제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뭐 이 부분도 이제 빠졌습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입학 비리에 내부 인사가 압력을 넣거나 이제 했을 때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라고 그래가지고 이미 많은 사례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게 있기 때문에 그것은 이제 전례가 많은 사건이니까 포함될 것으로 생각을 했었었는데 이제 누락이 됐었고요. 이게 포함되면 거의 뭐 유죄는 거의 분명한 사안인 거죠. 그렇죠. 보통은 이제 그런 입학 하는 데 있어서